이제 우리 이정주 기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정주 기자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해오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국민들이 워낙 불안해하니까 이제 매일 오전에 브리핑을 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코로나 때 확진자 수 알려줬던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브리핑을 이틀 진행하긴 했는데 국민 불안이 좀 해소됐다고 보이나요? 이게 이제 시작한 거는 정확히 이제 목요일 날 네.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게 매일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1시간 정도로 이제 시간을 잡았어요. 네. 근데 보통 어떤 뭐 브리핑을 하면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확진자 숫자나 이렇게 브리핑의 어떤 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첫날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향후에는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이게 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이니까 어떤 걸 뭐 오늘은 뭐 시운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표합니다. 매일매일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네네. 아무래도 그 추가적인 뭐 세슘 우록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그 이번에도 일본 앞바다에서 뭐 잡힌 그런 세슘 우록들이 누가 예측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약간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서 질문을 받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그런 어떤 정보를 주면서 이런 명분인데 핵심은 이제 괴담을 잠재우겠다. 이제 괴담으로 뭐 괴담이든 네. 그게 가짜 뉴스든 간에 현재 여당이 이제 그렇게 특정을 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브리핑 참여하셨을 때 이런 불안이 좀 해소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사실 말해서 여당에서 이제 듣기에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네. 예, 뭐 51대 49 정도, 그러니까 5대 5인데, 네. 예, 정보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투명하게 제공하는 거는 네. 어느 정도 그 성의는 알겠어요. 그 정성, 뭐 성의라는 표현보다는 그 정부가 어떻게 하려는 그 의지, 나는 알겠는데 이게 원소스를 IAEA가 쥐고 있어요.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제가 51에 불안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쪽에 네네. 51을 두는 이유가 네. 원소스가 우리 정보면 그게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코로나 뭐 확진자 숫자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가 들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는 것과 우리가 발견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오염수 채취 문제는 심지어 IAEA조차도 도쿄전력, 네. 그러니까 더 들어가서 끝단의 원소스를 보면 도쿄전력입니다. 그거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뭐 해왔던 어떤 행태를 좀 비춰보면 네. 이 쉽사리 정보를 제공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자료 자체가 몇 번 걸러져서 만든 것도 도쿄전력, 뭐 IAEA 통해서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자료 자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사실 계속 브리핑을 한다고 해도 이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근데 오염수 채취 당시 이제 윗물만 채취됐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방사능 수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했죠? 이 보도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는데 조금 좀 요 보도를 이제 다각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전원의 보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 우리 언론이 이걸 보도를 했는데 지난 6일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윗물만 채취했다. 이 사실을 보도할 때 일본에서 일어난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신도 파견돼 있는 사람들이 직접 취재를 합니다. 1차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도는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본의 내에서도 방사능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도 네, 여야가 그렇죠. 있고. 그래서 거기 시의회와 후쿠시마 현 인근의 그쪽 문제를 삼는 시의회와 네. 그 도쿄전력 간에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행정감사 뭐 이런 그런 서치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했고 그 갈등이 발생한 거를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 보도를 따서 또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2번, 3번에 거쳤었고, 물론 뭐 모든 걸 다 의심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보도의 내용이 맞다는 전제하에, 네네. 어쨌든 간에 전원이지만 했다니까 이제 채취하는 뭐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몰라도 뭐 막걸리나 식혜를 이걸 정확한 농도를 재려면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래 가발 다 가라앉으니까. 가라앉아 특히나 있죠. 세슘 분자는 이제 크기 때문에 네. 분자 수가 많아요. 그래서 가라앉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이제 교반 작업이라 부르거든요. 이제 균질화 작업 중에 하나인데 간단히 말하면 통을 흔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큰 통에 뭐 분자가 있는 이런 거니까 14일 동안
교반 그 시설이 이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거쳐서 이제 떠야 되는 게 아니냐. 네네. 이제 이 소리였는데 그 사실 도쿄전력 담당자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보도에서 인정을 했어요. 교반 적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뭐 이 보도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게 내용이 기니까 짧게 네.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 쪽에서 이것도 이제 정부 얘기예요. 일본 쪽에서 해명을 받았다. 네. 이 말인데 이 해명에 의하면 그 시료를 채취하는 거는 이번에 IAEA가 그 확증 모니터라고 네. 결국은 후쿠시마 관련된 보고서를 쓰기 위한 그 시료가 아니란 거죠. 네, 그 용도가 아니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IAEA에 주는 시료는 잘 섞여져 있었다. 네. 했고 일본의 말은 그거는 교반 작업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막걸리나 식혜를 잘 흔들어서 전달한 거고 네네.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그 방사능 영향평가. 방사성 영향평가를 위해서 따로 이제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소스텀이라고 조금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국무 1차장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좀 깊게 취재를 좀 어제 그제 막 발표된 거라서 인재 취재를 접근하고 있는데 이 접근성이 문제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조차도 자료를 건네받은 거예요. 몇 번의 토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원소스로 바로 접촉을 해야 돼요, 사실. 네. 근데 접촉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현재 드러난 사실 가지고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문이 하나 있다면 그럼 방사성 영향평가는 그렇게 시료를 떠도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IAEA 교반 작업 했다 치고 그 제가 보지 않았어요. 했다 치고 그럼 방사성 영향평가 할 때도 당연히 막걸리는 흔들어서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했냐. 이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일본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라서 약간 좀 아직은 논란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시찰단 갔을 때도 이 시료 채취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직접 떠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계속 이거는 도쿄전력에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시료 채취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알프스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 검출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이제 정부 설명은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기사를 보면 웬만하면 다 사실관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뭐 시료 채취는 그 IAEA 보고서를 믿어야 된다. 참관이 들어가서 뭐 자세하게 써놓거든요. 이제 도쿄전력이 1급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도쿄전력이 협조를 해줬고 거기 따라가서 뭐 여기를 그 밸브를 열어라. 그 K4 탱크라는 데 이제 담아둔 거에서 랜덤으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랜덤으로 하지 않으면 또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또 뭐 알프스 이것도 한번 이제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부르는 건데 뭐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수기에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필터가 고장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갈아치우고 이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뭐 저는 의혹 제기보다는 그거는 정부의 일방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가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가정을 못 믿겠다,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맞다고 치고 저희가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미 이 취재 자체가 그 정보의 비대칭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를 들고 캐물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나온 거를 그 정부의 정보가 맞다는 전제하에. 근데 알프스 문제나 이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이 일본 내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 나온 거를 빼내서 취재가 된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본 정부가 그걸 대응하고 있고 그걸 또 우리 국무조정실이 받아서 해명할 부분 해명하는 뭐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염수 채취 문제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과학이 정치가 좀 얽혀버린 문제가 사실이에요. 제 느낌이.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전제가 좀 깔려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물론 저도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럼 과학 만능주의, 과학은 다 맞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일대학교 나온 사람이 말하면 맞고 도쿄대 나온 사람이 말하면 틀린 말인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에도 결국은 어느 정도 정파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정파적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불가피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약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걸 방어할 때 이미 이게 외교하고 정치로 좀 번져버렸어요. 이 문제 자체가.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무조정실이 좀 컨트롤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이 1일 브리핑을.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서라기보다 이런 정치적 논란들을 좀 잠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이정주 기자가 취재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해할까요? 아니, 저도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은 뭐 신만이 아는 영역이고 과학은 신의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불가지론, 난 알 수 없다. 이건 굉장히 비겁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락가락한데 제가 취재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 느낌상 제 사견입니다. 과학적으로는 크게 유해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제가 어차피 직접적인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료를 본 적도 없고 제가 분석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접 경험으로 이걸 취재를 해보면 전 두 가지 사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그 최근에 그 충북대 약대 교수님 박일영 교수라고 나는 오염수 마실 수 있다. 네, 그 앨리슨 그 네. 옥스퍼드대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한참 후에 나온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연구자들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보면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선동적 성격이 좀 있지 않냐 하고 봤는데 그분의 말이 어느 정도 제가 느끼기에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희석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여야에서는 그런 뭐 총리한테 마셔봐라 이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만큼 안전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회를 해서 좀 받아들이자면 그러면 너가 마셔봐라 이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박 교수가 말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액종 설비나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그 과학자로서 가졌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서를 하나 달거든요. 그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쯤 됐는데 논란이 요 정도 번졌으면 도쿄전력도 주변국에 요청하는 주변국에는 우리나라, 뭐 중국 등등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쵸. 직접 채취하게 해주라.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면 우리가 직접 채취를 할 수 있게 해줘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쵸. 해줘라잖아요. 근데 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도쿄전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그만큼 안전하다고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학자들조차도 그 과학적 문제와 별개로 현재의 논란이 불이 번지는 걸 진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도쿄전력도 요 정도는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 사고가 나니까. 네네. 지금 보면 세슘으로 막 툭툭 튀어나오고 추가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매일 브리핑까지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도쿄전력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일본 입장을 대변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이것도 본의 아니게 친일 프레임이 좀 씌워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취재를 하면서 보면 이거를 후쿠시마 뭐 오염수를 찬성한다고 해서 친일파도 아니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일 뭐 죽창가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약간 혼재돼 있는데 굳이 말하면 정치적 색깔을 빼고도 현재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것들이 있고 그걸 굉장히 건조하고 담백하게 요구하면 되고 다만 이것을 정말 이제 수산물 피해나 수산물에 대한 어떤 검증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그러면 검증하는 방사능 측정기를 더 달아라 또는 뭐 평형수를 관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거지. 그쵸. 이걸 번져가지고 정치권으로 데려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양비론적 시각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그렇게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국들에서 지금 항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려를 맡아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는 여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류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돈인데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추론이라기보다는 여러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이제 제가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지금 한일 월드컵 이후에 이제 독자 월드컵을 2030년 이후에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방사능을 예를 들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불리는 게 뭐 어거지든 뭐든 간에 땅에 묻는 겁니다. 땅에. 탱크를 만들어서 지하 매설을 하면 돼요. 지하 매설을 하면 이 방사능 물질에 예를 들면 반감기가 30년 정도 되거든요.
뭐 특정 물질 같은 경우는 짧은 거 경우에 그러면 지금 2011년 이후에 12년 묻지 않았습니까? 18년 남았어요. 그럼 묻어만 둬도 절반으로 떨어져요. 반감기니까 반으로 감소하거든요. 그럼 18년 정도 하고 있다가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기술 개발해서 그때 알프스 처리해도 되지 않냐라는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게 이 방법이 지금 방류보다 더 안전해요. 여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월드컵 개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향후 18년이면 2042 뭐 한 1년 정도 되는데 2030년부터 40년 사이에 일본이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나라조차도 당연히 뭐 트집이라면 트집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야, 너네 땅에 지금 방사능 있잖아. 그 지하에 135만 톤 묻어놨는데 우리 선수들 그 노출되면 어떡할래? 너 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갔는데 그때 동일보 대진 또 와가지고 쓰나미 와서 터져가지고 사람들 오염되면 너 어떻게 책임있길래? 이런 논리면 절대 개최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뭐 방류는 330조 드니 그 지하 매설은 2조 3천억 드니 이렇게 하는데 사실 2조가 뭐 서민들한테는 큰 돈인데 당연히 일본 정부 예산에서는 큰 돈이 아니거든요. 도쿄 그냥 도 예산이 200조가 넘어가는 나라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 대국인데 거기에 1%도 안 하는 그런 작은 예산이 과연 이게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어떤 결론으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단순히 물어본 거예요? 그 원자력 그 공학자들. 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환경 운동가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그린피스 운동이나 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건 눈앞에 나온 회계 장부의 돈이고 향후 미래 가치를 계산해봐라. 일본은 그 어떤 국제 대회도 유치할 수 없다. 그럼 지금 당장의 돈이 그렇죠. 아니라 먼 미래 국위까지 다 고려한 결정이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2조가 2천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격과 그 이미지라는 건 굉장히 이 오래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7 뭐 회담도 개최했지만 향후에 일본에서 그 방사능 물질을 땅에 묻었다 치고 과연 G7을 개최할 수 있을까? 그 공격을 만약에 방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방사능을 땅에 묻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해양 방류에서 N빵하자. 전 지구를 N빵 시키면 N분의 1로 위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일본을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노선을 탄 거고 저도 일본 국민이면 뭐 동의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지나치게 너무 자국 이기주의 관점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당장 우리 어민들 지금 생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어제도 이제 물어봤는데 그 해수부 쪽에서는 그런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게 손해배상 이런 걸 말하는 게 조금 시기상조다. 근데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 시기상조를 일본은 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7,500억을 그 책정을 했습니다. 도쿄전력. 자국 어민들에게. 이게 이제 일본어로 이걸 풍평이라거든요. 풍평. 그러니까 소문. 바람에 실려서 오는 말들. 바람 풍자 써서 풍평이라는데 이 풍평으로 인한 그 어민들의 매출 감소.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잡아서 방류 이전과 이후의 매출 감소량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에 줄었을 거 아닙니까? 늘 확률 낮으니까. 그러면 원래 그 전 매출값에서 나중에 그 이후의 매출값을 빼요. 그럼 차액이 나오잖아요. 그 차액만큼 곱하기 이제 물고기가 계산해서 기간 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배상을 해주겠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정작 이런 어떤 풍평이나 여기에 관해서는 현재로서 뭐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직접 피해로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산도 여기에 관해서는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 배상을 해줄 거냐 이 주체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이거 방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계속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이제 뭐 계속 안전성을 주장하고 뭐 전문가들도 이제 동반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뭐 지금 마트에서는 소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고 어민들도 우리 못 살겠다 투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간극은 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안전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만 말하면 과학과 정치하고 외교가 이제 얽혀 있는 문제인데 저도 취재를 하면서 보면 이제 사재기 이런 약간 이제 시작되는 조짐을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뭐 제 사견입니다. 지금 소금 사재기 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바다에서 소금이 나니까 소금을 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니 우리 알잖아요. 먹이사슬이 이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하나가 뭐 끊는다고 해결되는 그렇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소금을 안 먹는다고 해도 예를 들면 바다의 수많은 생물들을 잡아먹는 뭐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 뭐 여러 먹이사슬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료나 이런 생산들도 결국은 우리가 담수화해서 쓰기도 하고 뭐 해류를 통해서 얻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근데 너무 단편적으로 사재기라는 사람들 보면서 천이름이 그래서 안전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방류가 되는 순간에는 모두가 뚫리는 거고 방류가 안 되면 이제 되냐 안 되냐 0이냐 100이냐 이제 게임이지 이게 어떤 특정 물품의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인데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서 이제 비보도 전제로 네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안전을 뭐라고 생각하냐? 네네.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길래 안전이 불안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런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감명 깊은 제 개인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단어였는데 안전이란 것은 뭔가와 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지 않습니까? 배기가스 많이 먹으면 죽어요.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의 편리함과 배기가스의 위험 정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축 아파트 가면 라돈가스 나오죠. 네. 라돈가스?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 리스크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네. 그 리스크의 위험도의 정도와 내가 생각하는 편익, 프로핏의 정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바꿔치는 것. 이게 안전의 정의 아니냐.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죠.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주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위험도가 우리의 리스크는 확실한데 그분한테 그럼 우리가 받는 건 뭡니까? 그쵸. 라고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없어서 문제야 우리도. 근데 대답이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냉정히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의 문제인데 이게 꼭 뭐 돈으로 우리가 뭐 환산해서 달라는 걸 떠나서 일본이 이렇게 리스크를 지금 다른 나라에게 분산시키면서 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걸 얻어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걸 바라든 물밑 외교를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수산물 피해가 났다.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럼 우리나라 어민들 전체 뭐 노량진 포함해서 네. 남해안 전체 어민들에게 뭐 1인당 3천만 원씩 예를 들어서요. 그 어획량에 따라서 뭐 최소한 3천만 원씩 뭐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가 도쿄전력에서 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걸로 이제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네네. 일단은 그거라도 있어야 이 제가 말했던 이 담당자가 말했던 최소한의 안전의 개념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스크만 있고 그쵸. 우리가 프로핏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론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장 기자 덧붙일 말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뭐 많은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요. 공개할 수 없다면 감시 체계를 제대로 짜야 됩니다. 네. 감시 체계를 제대로 짜야 되고 그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직접 가가지고 그거를 감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도 뭐 물을 위에서 떴다 아래를 떴다 하는 그런 부분도 투명성도 지금 많이 낮은 상황이라서 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외교적으로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득실을 따져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쵸. 어떤 칩을 가지고 흥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뭐 사재기 같은 것도 과학적으로 뭐 어떤 그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사재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코로나 할 때도 해외 사례들 보면 뭐 티슈 같은 것들 그런 거 사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네,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어떤 징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맨날 브리핑을 한다고 하지만 괜찮다는 얘기만 해갖고는 그렇죠. 사실 네. 불안감을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얼마나 투명하게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우리를 대신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훨씬 더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근데 지금 네. 사실 다들 일본 대변인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 쏙쏙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